자, 여러분 교재 725쪽 자산운용상 금지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금지 보시면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에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아까 얘기했던 자회사라는 부분이죠. 그 상법상 자회사의 개념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건데 보험업법상은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자회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금융인의 승인을 받은 자회사는 예외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금지입니다.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금지원 금지인데 보험회사는 다른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자산운용 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유하는 것들은 안 되는 거죠. A회사, B회사가 짜고 서로 상대방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운용의 한도를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교차 보유하는 거 안 돼요. 그리고 신용공유하는 것도 안 됩니다. 교차 보유 금지, 교차 취득 금지를 위반해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요. 위반하여 취득하거나 신용공유를 한 회사에 대해서는 그 주식에 대한 처분 또는 신용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서로 교차해서 보유하거나 신용공유하는 게 안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차 보유 금지나 교차 주식 취득을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거고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주식에 대한 처분 또는 신용 회수를 명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불공정한 대출 금지. 불공정한 대출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그러니까 차주가 돈 빌리는 사람이잖아요. 돈 빌리는 사람은 가입할 의사가 없는데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 보험을 가입해야만 대출을 해준다. 일명 꺾기라고 얘기하는데 불공정 대출 행위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안 되고요. 부당한 건 안 되는 겁니다. 또 대출원과 관련해서 부당한 편익 제공받는 거, 이것도 부당한 편익도 안 되는 거고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심하는 거. 그러니까 부당하게 하는 건 안 됩니다. 또는 의사에 반해서 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부당하게 하는 거나 의사에 반하는 거나 이런 거는 안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보증금지인데 타인을 위한 담보, 채무보증은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타인을 위하여 그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보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타인을 위하여 그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보증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인데 좀 보시면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해서 뭐 할 수 없다고요?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채무보증할 수 없다고요. 이거는 원칙은 안 되는 겁니다. 원칙은 안 되는 거고. 그럼 원칙이 안 된다는 얘기는 예외가 있는데 예외로 자회사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이 자회사가 어디에 있어야냐면 자회사가 일단은 외국에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 일단 가능할 수 있고요. 또 이 외국에 있는 자회사가 일단 보험금 지급을 못하니까 보험금 지급 채무가 발생했다. 그러면 가능한 거죠. 그러면 본국에 보험사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본국의 보험사가 담보를 내거나 채무를 보증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조건이 본국의 보험사가 이 자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초과해서 50% 초과해서 소유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고요. 또 이 본국 보험사의 조건 중에 하나는 지급 여력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여력 기준이 몇 퍼센트냐면 200% 이상입니다. 200%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보험 계약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해가지고 올 다 청구했을 때 다 주고도 그만큼이 남는다는 얘기죠. 그만큼 안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가능한 거고 또 총 자산의 3% 이내일 것. 요게 조건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보험사는 타사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보장하는 게 안 된다. 원칙은 안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회사는 가능한데 자회사인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에 있는 자회사가 이 본국에 있는 보험사와 외국에 있는 자회사가 이 자회사의 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조건, 그 다음에 지급 여력 기준을 200% 이상인 조건,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채무에 한해서, 그리고 총자산의 3% 이내에 한해서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이것도 한번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손해보험협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회사를 대신해서 제3자가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서 예금보험공사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때 해당 보험 손해보험회사는 차입에 대해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정리하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A 손보가 있는데 A 손보가 지급이 불능합니다. 지급을 못해요. A 손보가 지급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의자가 손해를 보겠죠. 손해보험회사가 지급을 못하게 되면. 근데 이게 특히나 강제보험이에요. 강제보험이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협회가 뭐죠? 지급을 합니다. A 손보가 지급 불능한 강제보험에 대해서는 협회가 지급을 하는데 협회는 그럼 돈이 어디서 나와요? 다른 일반 손보사가 서로 객출을 하는 거죠. 객출해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이거 보니까 이게 금액이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이 객출한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협회가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거둬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돈이 큰 경우에는 협회가 이거를 객출한 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협회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서 금융기관부터 차입할 수 있는데 이 차입할 때 중요한 건 이 A 손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거죠. 원칙은 보험사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장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채무 보증 원칙이 보증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그 손보가 지급 불능이 돼서 협회가 객출해서 지급하면 가능한 다행인데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서 금융기관으로서 차입할 때 이거는 니네가 지급해야 되는데 못해서 하는 차입이니까 그 회사가 보증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 회사가 보증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회사가 보증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다시 정리하면 요 말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 그림으로 보면 이해되시겠죠. 다시 정리하면 A 손보가 지급 불능한 상황이다. 이게 강제보험이다. 그럴 경우에 협회가 객출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 금액이 너무 큰 경우에는 협회가 금융기관에 차입할 때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서 한다. 그때 보증은 누가 한다? 그 회사가 한다. A 손보가 보증을 한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자.